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롱 오펠 익스텐딩 LLM 컨텍스트 윈도우 비욘드 2 밀리언 토큰스 발표를 맡게 된 조희찬입니다. 발표는 자연어차리 팀 김세진님, 김기현님, 황예진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선행 연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본 논문에서 적용한 방법론과 결론 순서로 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언어 모델의 주류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델 아키텍처의 대부분은 어텐션 메커니즘이 주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필요해진 것이 바로 포지셔닝 인베딩인데요. 초기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 페이퍼에 소개된 그 이미지에서도 이렇게 하단 부분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집어넣어서 그 각 문장에서 각 토큰들이 위치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좀 봐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이 이렇게 이미지로만 보면 왜 필요한지 이야기가 조금 다소 어려운데 수식을 보면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포지셔널 인베딩 혹은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페이퍼들을 살펴보면 수식이 상당히 많이 전개가 되는데요. 먼저 가운데 있는 수식에 따라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되면 해당 수식에 따라서 어텐션 스코어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 해당 어텐션 스코어를 밸류 값에 곱해서 다음 아웃풋 값으로 이제 다음 그 단어 토큰을 예측하는 식으로 이제 언어 모델들이 동작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해당 과정을 따라가 보면은 다음 아웃풋 값에는 이전 모든 단어들에 대한 벡터 값이 모두 가중합됨으로써 단어들의 위치적 특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한 틱만 통과해도 각 단어의 위치적인 특성이 상당히 뒤섞이고 어떻게 보면 위치적 특성이 아예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어의 위치적인 특징은 실제 언어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모델이 언어의 위치적인 특징을 잊지 않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동작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초기 포지셔널 인코딩은 지금 하단과 같은 수식으로 제한이 되었고요. 어, 각각 단어들이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한 층만 통과해도 위치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 벡터들 값 자체에 다소 변화를 주기 위해서 벡터들에 좀 더해지는 형식으로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방법론에 이 해당 값이 포지션을 나타내는 벡터로서 더해지는 것에 대한 타당성도 사실 딱 봐서는 바로 알기가 어려운데요. 해당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계속 의논하면서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베딩 같은 방법론들이 이제 제기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수식들인데요. 이제 각각 단어들 사이에 상대거리만 나타내면 된다는 내용을 위해서 좀 적용되는 수식들입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베딩이 적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또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하면서 트랜스포머 엑셀 페이퍼 같은 곳에서 이제 논문 저자 다이 씨가 이제 그 쿼리와 키가 곱해질 때 해당 그 위치적인 특성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쿼리와 키 값에 그 포지션 벡터를 더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것을 좀 이야기하면서 이 쿼리와 키 값을 곱하는 수식을 이 매트릭스 디컴포지션으로서 쭉 전개하면서 각각 부분들에 대한 특징을 좀 의논했고 이후 후속 페이퍼들에서도 다 비슷한 이제 방법론을 좀 제기하면서 우리는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다양한 방법론을 이제 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앞전에 나왔던 다양한 방법론들이 다소 타당하지 않음을 의문을 제기하면서 나오는 페이퍼가 바로 해당 로페에 대한 페이퍼인데요. 그래서 Relative Positional Embedding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수식은 이제 저희가 이 쿼리와 키 값에 대한 무언가 일련의 계산을 할 거고 그 일련의 계산의 결과가 결국에 각 단어들의 이 위치적인 특성이 반영된 결과를 얻기 원하는 거고 이런 기본 전제식으로부터 출발했을 때 우리가 얻어야 되는 포지셔널 그 인베딩에 대한 수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그 함수 G와 같이 이 F 함수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연산해서 이 G함수 같은 결과를 얻기 원할 때,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에는 이런 그 회전 변환으로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제시하면서 이제 이 포지셔널 임베딩 값을 이전에 따로 포지셔널 임베딩 벡터를 만들어서 더하는 형식이었다면 이런 곱셈 형식으로 제시해서 그 과거 방법론보다 훨씬 개선된 포지셔널 임베딩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 트랜스 어텐션이스 올레리드에서 제기된 것 같은 비슷한 그 절대 포지셔널 임베딩 벡터를 하나 만들고 해당 값을 곱해서 적용을 하고요. 어, 이 벡터의 회전 변환 자체를 좀 가장 쉽게 논하기 위해서 2차원의 회전 변환을 부분 부분 쪼개서 쭉 적용하는 형식으로 수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까지를 이제 과거 저희 딥러닝 논문 읽기 모임에서 명호님께서 로포머 페이퍼에 대해서 논하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해당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은 상당히 자세히 해당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로페 포지셔널 임베딩은 이런 식으로 각각 벡터의 모델을 입력시키기 전에 포지셔널 임베딩을 적용하면 각각 벡터를 회전 변환을 거쳐서 특정 각도씩 변환시킨 벡터를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에 집어넣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각각 벡터들은 그 이후의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서로 그 각도 차이만큼의 이제 그 각각 단어들의 거리 차이로 인식하면서 그 단어의 위치적인 특정이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고려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적용된 포지셔널 임베딩은 그 과거 페이퍼에서 이제 좀 LLM에 비해서 좀 과거 모델들로 되어 있고요. 단순히 버트와 이런 로페를 적용해서 학습시킨 버트가 이제 그 마스크드 LM 태스크에서 로스 값이 얼마나 더 잘 하강하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 해당 로페를 적용했을 때 그 컨텍스트 윈도우가 더 넓은 환경에서 더 강점을 발휘했다라고 이제 각 논문 저자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컨텍스트 윈도우가 큰 부분에서 강력했던 이 로페를 적용한 모델들도 결국에는 학습한 적 없었던 이 입력 벡터의 길이에서는 결국에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습한 적 없던 이제 입력 문장들에 대해서 이 모델들이 이 어텐션 스코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혹은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퍼플렉시티가 어떤지, 혹은 단어를 예측할 때 그 앞에 문장에서 어텐션을 어디로 주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서 모델이 현재 그 전체 문맥 길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제 논문 저자들은 좀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로페에 대한 포지셔널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좀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 페이퍼에서는, 이 모델이 학습한 적 없는 이 컨텍스트 길이에서 어텐션 스코어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먼저 소개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전체 어텐션 값들에 대해서 어, 그 일부 그 최소자성법을 써서 어떻게 평균값을 구해서 지금 빨간선으로 나타냈다라고 지금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델이 학습한 적 없던 문장 길이를 이제 만나는 순간 이 어텐션 스코어 값이 상당히 그 정상적인 값에서 날뛰면서 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한 적 없었던 부분을 지금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만난 적 없었던 부분을 예측하는 걸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습한 부분 안쪽에서의 이 어텐션 스코어를 지금 인터폴레이션으로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 어텐션 스코어들은 지금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저희가 그 사이 값으로 이 만나본 적 없었던 길이로 예측을 해도 이렇게 널뛰는 어텐션 스코어 값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좀 예측을 하면서 이제 이 포지셔널 인베딩 자체를 기존 상단의 방식에서 하단의 방식으로 좀 수정할 것을 좀 의논을 하게 됩니다. 해당 방식이 이제 포지셔널 인터폴레이션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측처럼 만난 적 없는 그 문장 길이에서 기존 포지셔널 임베딩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어, 이제 모델이 학습한 적 없는 데이터를 만나서 당황을 하니 학습한 적 있는 데이터 쪽으로 네, 이 바깥쪽에 있는 포인트를 다 안쪽으로 끌어와서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단에 있는 그 문장 길이 포인트들을 절반으로 좀 당겨서 안쪽으로 그냥 찍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했더니 문맥의 길이를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문맥의 길이를 더 늘리는 것에 다소 효율적이었다라고 이제 이 포지셔널 인터포레이션 페이퍼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포지셔널 인터포레이션 페이퍼에서는 이제 이 모든 그 주기의 그 모든 차원의 벡터에 똑같은 이 선형 보강으로서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을 보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이제 레딧에서 한 저자가 논의를 하면서 이제 NTK 방법론으로 모델을 모니터링 해보니까 소스 과정을 모니터링 해보니 이 선형 이 퓨저널 임베딩을 모두 선형 보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비균일화된 선형 보강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더 다양한 그 최적화된 이 포지셔널 임베딩 보강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에 이어서 이 NTK 어웨어 스퀘어드 로페를 적용한 이제 내용들이 뒤에 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레딧을 많이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양한 페이퍼들에서 이제 NTK 방법론을 적용해서 그 각 임베딩 벡터의 차원에 따라서 다른 선형 보강을 적용한 보강법, 인터폴레이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페이퍼에서 이 얀 페이퍼까지 인용을 하면서 기존 이전 방법론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당 얀 페이퍼에서는 이제 이 포지셔널 임베딩 벡터에 이 선형 보강을 적용하되 어, 이 벡터의 깊이 차원에 따라서 다른 선형 보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어, 역시 똑같은 그런 방법론을 이야기하고요. 본인들의 방법론을 이제 어떻게 다르게 벡터 차원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선형 보강을 적용하는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본인들의 방법론을 적용하면 기존 방법론에 대해서 기존 방법론에 비해 문맥의 길이가 이만큼 길어져도 퍼플렉시티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롱우페 저희가 오늘 보는 페이퍼에 대한 방문론이 이제 제기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해당 페이퍼에서는 그 먼저 그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 로페 차원은 현재 위치 보관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상당한 비균일성을 나타내고 있고 입력 시퀀스의 초기 토큰에는 이 선형 보관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그 과거의 일반적인 로페가 적용되는 부분과 이 포지셔널 인터폴레이션에 적용된 부분과 그 본인들의 방법론을 적용한 것을 대략적으로 도식화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앞전 일부 토큰들에 대해서는 이런 선형 보강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앞에 얀 페이퍼처럼 이제 그 벡터 디멘션 차원에 따라서 이 선형 보강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에 있는 페이퍼와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으나 그 차이점을 좀 뭐라고 명시하고 있냐면 해당 페이퍼에서는 이 앞전 페이퍼는 그냥 몇 가지 직관적인 가설과 실험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좀 밝히고 있는 반면에 해당 롱 우페 페이퍼는 그 벡터 차원에 따라서 다른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하되 그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하는 그 수치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놓고 어떤 수치로 적용해야 가장 좋게 인터폴레이션이 될지 찾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좀 보완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알고리즘을 보면 먼저 여기 테이블 4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그 해당 페이퍼에서 로페를 적용하기 위한 요 람다 i와 요 n, 요 두 가지 변수 값을 어떤 값을 실험해 볼지 쭉 리스트업을 해놓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람다 i는 그 얼마나 보강할지 그 비율을 좀 뜻한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겠고요. 익스텐션 레이쇼를 뜻하고 해당 n 값은 앞에 시작하는 몇 개의 토큰까지를 적용 안 해야 더 효과적으로 모델이 동작하는지 해당 사전 맨 앞에 문장을 시작하는 부분에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하지 않을 만큼의 길이 값을 랜덤하게 먼저 세우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n 값은 이렇게 값으로 먼저 그냥 지정해 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 람다 값은 튜플에 그냥 값이 3개 써 있는데 그 해당 값은 그 여기 1.0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기존 루페를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을 좀 뜻하고, 두 번째 써 있는 값이 그 익스텐션 길이 값에 네, 그 1.25를 곱한 만큼을 적용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그 가장 작은 최소값으로 지금, 네, 최소값으로 1.0, 그리고 최대값으로, 네, 이 비율, 그리고 그 사이 보는 값을 스텝 사이즈를 0.01로 적용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텝 사이즈 0.01로 적용해서 모든 값을 다 살펴보려고 하면 이제 사실 실험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어, 그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방법론들을 좀 몇 가지 나열하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로페 차원에서 상단부가 이제 좀 고주파를 의미하게 되고 하단부가 저주파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고주파를 의미하는 부분에서는 그 인터폴레이션을 거의 적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고 있고요. 뒤로 갈수록 인터폴레이션을 많이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을 반영해서 그 탐색할 경우의 수를 좀 줄이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른쪽 같은 방법론으로 이제 가장 효과적인 이 코에피시언트들을 찾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해당 방법론에서는 그 유전 알고리즘, 돌연변이 알고리즘을 일부 적용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 방식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알고리즘도 그 해당 돌연변이 알고리즘 이 뮤테이션 해당 기법을 좀 쓰기 위해서 처음에 탑 K 값을 지정할 때 기존에 좀 좋았던 성능을 보이는 그 인터폴레이션 기법과 그리고 NTK 방법론 그리고 얀 방법론에서 적용했던 해당 이 람다 값과 n 값을 초기 값으로 몇 개 끼워 넣고 거기에서 좀 출발했더니 좀 더 효과적으로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좀 소개하고 있고요. 해당 방법론에 따라서 얻어진 람다와 이제 스타팅 토큰 포인트 n 값을 사용하니 이제 모델에서 네, 그 다른 기존 몇몇 직관적인 실험에 의해서만 얻었던 방법론에 비해서 그 이렇게 상당히 긴 컨텍스트 윈도우에서도 훨씬 낮은 퍼플렉시티를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논문 저자들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러면서 보면서 일부 데이터에서는 여기 프로포필 같은 데이터에서는 사실 그냥 얀 방법론이랑 퍼플렉시티가 큰 차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본 페이퍼에서 적용한 방법론이 이 얀에서 적용한 방법론과 사실 그 엄청 크게 차이가 없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그 시퀀스의 초기 토큰에는 보관을 안 한다거나 좀 이런 알고리즘을 가장 좋은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긴 했지만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 본 페이퍼에서는 그 컨텍스트 윈도우를 2048K까지 2밀리언 토큰까지도 상당히 뛰어나게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패스키 리트리버 어큐레시라고 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데 그 어텐션을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좀 보는 태스크의 정답률로 봐주시면 되시겠는데 해당 부분이 다른 방법론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나게 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본 페이퍼에서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적용했을 때 정말 가장 긴 콘텍스트 윈도우에 그 이 퍼플리시티가 가장 낮게 지속해서 유지되는 내용을 본 저자들은 소개를 쭉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비균형한 포지셔널 인터폴레이션을 적절하게 진행할 방법론을 좀 소개하고
LLM의 콘텍스트 윈도우를 추가적인 학습 없이 기존 콘텍스트 윈도우의 8배 이상 확장 가능한 방법론을 제기했다는 기여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본 논문이랑 정확하게 관계 있는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지셔닝 엔코딩 할 때 기존의 코사인이나 사인 써서 이렇게 수식으로 적용하는 거 말고 네. 학습가랑 가능한 파라미터를 써서 하는 경우도 많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비교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근데 그런 방법론이 이제 그 이전에 좀 적용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어, 그 자체적으로 곱하는 값을 넣어서 사용한 이유 자체가 사실 초기에 적용되었던 그 트랜스포머에서의 이 포지셔널 인코딩의 이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어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오히려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으로 적용을 해서 다 더하면은 단어가 분명 위치적인 특징을 알 수 있는 건 맞는데 이 수식으로 적용한 것이 정말 타당한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의문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 방법론에서 실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들을 좀 적용해서 포지셔널 인베딩을 좀 적용한 부분이 되겠고요. 하지만 본 페이퍼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정 합으로서 단어들이 위치적인 특징을 학습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회전 변환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주장한 거고, 예, 해당 방법론의 타당성을 이제 후속 연구진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실제 성능도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이후 모델들에서는 이런 회전 변환으로서 포지셔널 인베딩을 좀 적용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